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had better의 역사를 공부할 겁니다. had better의 역사를 왜 공부하는데, 이 역사를 왜 공부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자, had better에서 better라는 good, better, best라는 말랑말랑하고 나긋나긋한 단어를 써서 정말로 나타내고 싶은 본심, 거친 본심, 뭐뭐 안 하면 큰일 날 줄 알아, 뭐뭐 안 하면 죽을 줄 알아 라는 본심을 나타낸다 라는 pragmatics적인 측면은 앞 시간에서 살펴봤습니다. 아,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구나. 그건 됐는데 syntax적인 측면, 이 구조, 이 단어와 이 단어가 이렇게 만나서 어찌하여 그런 뜻을 나타내는가? have something,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죠. 무엇을 가지다. 영어의 이치, 영어의 그 느낌에 딱 맞습니다. 그런데 뒤에 better라는 형용사가 왜 오냐 이거죠. have 뒤에. had better에 도대체 have가 아니고 had가 왜 나오냐 이거죠. 이것을 우리가 당최 솔직히 못 받아들이고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외우는 거죠. had better do something 이렇게 외우는 거죠. 그래서 그 신텍스적인 궁금증을 알아보려면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had better라는 조동사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아무리 분석해봐도 왜 그런지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아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구나 이해할 수 있지만, 현재의 결정된 현재의 결과의 모습을 딱 잘라서 had better는 아무리 봐도 몰라요. 이전의 역사를 안 보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걸 안다고 해서 뭐 영어 실력이 느느냐? 영어 실력 느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렇지만 영어 업계 종사자로서,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혹시 학생이 왜 이런 모양이에요? 라고 물었을 때 그런 쓸데없는 거 묻지 마! 라고 윽박지르기만 하는 무식하고 무책임한 영어 선생님이 되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의 호기심을 한번 해결해 본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had better의 역사를 살펴보다 보면 영어의 나머지 이 had better 말고 다른 거, 현대 영어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had better의 역사를 공부하다가 건더기를 하나, 큰 건더기, 아주 영양가 있는 건더기 하나를 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 가지 이유와 목적 때문에 had better의 역사를 즐겁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ad better를 알려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느냐 하면 10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언제입니까? 930년, 950년, 970년 이때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0년도 더 전에 영어가 어떻게 쓰였나 까마득한 옛날 초기 중세 영어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예를 들어 he had better가 옛날에는 어떻게 쓰였냐 하면 he 대신에 him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신기하죠? 그 다음에 had 대신에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발음 기호 아닙니다. 실제 철자가 옛날에 이랬어요. 발음은 where 이렇게 발음되었습니다. 독일어와 거의 같은 모양이었어요. betere 독일어예요 거의. 그 다음에 이 P가 아닙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구조로 썼어요. 뜻은 뭐뭐뭐 블라블라블라이면 그에게 좋을 텐데, 그래서 그거 해라, 그는 그거 해야 한다, 이런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독일어와 영어가 이 당시에 거의 구분이 안 되고 독일어적인 색깔이 너무나 많은데요. 첫 번째는 이 힘이라는 게, 자, 이 전체 뜻을 일단 여기 써놓고 한번 가봅시다. it, 오늘날의 영어로 보자면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렇게 단어를 많이 써서 표현할 것을 옛날에는 저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to 부정사 요거를 하는 것은 for him, 그에게 좋을 것이다 라고 부드럽게 돌려서 말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for him이라고 썼는데 옛날 영어는 그냥 him이라고 썼습니다. 저 힘은 그를 이라는 그런 목적격이 아닙니다. 저 힘은 철자는 똑같이 생겼지만, 오늘 제가 강의하면서 철자는 똑같이 생겼지만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할 건데, 저거는 독일어는 말이죠. 독일어는 이런 단어하고 이런 단어가 철자가 아예 달라요. 이거는 그에게, 그를, 아예 용도가 다르면 철자가 다릅니다. 영어가 여기로부터 분화되어서 저렇게 쓰이는데, 오늘날 영어에 남아있는 흔적이 뭐냐 하면 I gave him a book. 오늘날 영어에 남아있는 거는 이 힘이에요. 우리가 다르게 번역하지 않습니까? 그를 책을 줬다라고 하지 않고 그에게 책을 줬다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수동태로 바꾸면 힘이 주어가 되는 수동태는 오히려 쉽고 He was given a book. 아무런 새로운 단어의 추가 없이 샥 이렇게 수동태로 바뀌고, 요 놈이 주어가 될 때에 학교 문법에서 a book was 뭐라고 가르쳐야 정상입니까? 수동태를 was given. 여러분 어떻게 가르치세요? 학교에서, 평소에, 교실에서 이렇게 가르치십니까? 아니면 to him 이렇게 가르치십니까? 어느 게 맞다고 가르치십니까? 혹은 대표 예문으로 뭘 먼저 칠판에 쓰십니까? 갈등되시죠? 영어의 원래 정신, 옛날 영어의 정신에 따르면 이제 의사소통이 어느 게 더 편하고 어느 게 뜻이 더 클리어하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수동태 변환의 정신, 옛날 영어의 정신에 따르자면 a book was given him, 이게 하나도 이상한 영어가 아니에요. 이 안에 him 안에 뭐가 있다는 거죠? to him의 뜻이 녹아있는 별도의 격, 이걸 역격이라고 합니다. 역격이 녹아있는 거예요. 역격은 전치사가 그 안에 녹아있는 겁니다. for him, to him의 뜻이 이미 녹아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도 이상한 영어가 아닌데, 영어 초급자한테 이 영어를 가르쳐주면 영어에 대해서 짜증을 내고 영어가 어렵게 느껴진다 이렇게 호소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영어의 역사를 모르니까. A book was given to him 하면은 마음이 편한 거죠. 현대 영어의 감각에 우리도 많이 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a book was given to him, 이것만이 맞는 것 같고 이건 진짜 이상한 영어 같아요. 그러나 영어의 과거를 알면 이게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거죠. 이게 이상한 게 없는 것처럼 이것도 이상한 게 없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힘이 저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 힘 안에는 뭐가 녹아있다? for가 녹아있다. 그래서 for him이 힘이라는 단어로 그냥 쓰인 겁니다. 되셨죠? 이해되셨죠? 자, 그에게 where라는 것은 진짜 독일어에서 왔다는 증거가 여실히 드러나는 건데요. 이게 독일어의 자인 동사, 비동사에 해당하는 건데, 영어도 배언이라고 있었는데, 하여간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으려고 제가 지금 조심을 하는데, 과거형 독일어, 그러니까 그 ist 하면 영어의 is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ich bin 하면은 I am에 해당하고 이런 건데, 이건 직설법이고, 이었다 하면은 war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was에 해당하는 거고 were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앞에 인칭에 따라서 waren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는데요. 이게 접속법, 오늘 사실 접속법 강의이기도 해요. 접속법에서는, subjunctive에서는 독일어에서 주비용티브라고 합니다. 어쨌든 같은 거죠. subjunctive에서는 여기에 이렇게 umlaut를 찍어서, 그러니까 일 것이다, 이었다가 아니고 이었을 것이다, 일 것이다, 뭐 대충 그런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wären 이렇게 쓰거든요. wäre라는 단어가 있었던 겁니다. 독일어에 이렇게. 이게 영어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었다가 아니고 생긴 모양이 were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이었다가 아니고 일 것이다 라는 뜻이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즉 아까 it
would be better for him to do 했을 때 for him에 해당하는 것은 저기 맨 앞에 있는 him이고 요거는 뭐다? would be 일 것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이건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독일어는 이렇게 besser, bessere 뭐 이렇게 표현되었을 텐데 이렇게 표현되는데 모양이 비슷하니까 금방 눈치챌 수 있으시죠. better, better, bettere 독일어처럼 저렇게 쓰였습니다. 더 좋은. 이거는 fact인데 오늘날의 이 놈의 고향이 이겁니다. 발음이 이건 that인데 이거는 fact이에요. 그 우리 thanks 할 때 그 발음과 같습니다. 어쨌든 that절처럼 이렇게 인 것이 그에게 더 좋을 텐데 일 것인데 이런 구조로 10세기에 쓰였다는 겁니다. 재미를 여러분이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는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 옛날에 저렇게 다르게 쓰였구나. 우리 중세 한국어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다르죠. 언어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근데 기본 구조는 잘 살펴보면 저렇게 되어 있다. 자, 이랬는데 중세 후기로 오면서 13세기, 14세기, 15세기, 13, 14, 15세기로 가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가지의 철자까지 합치면 세 가지인데 두 가지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힘이 주격으로 바뀌어요. 역격 대명사 힘이 for 힘이 주격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런 엄청난 변화가 몇백 년 만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철자가 이게 where에 하는 놈이 이제 진짜 영어적인 특징을 갖게 돼요. were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t를 한 번 쓸 수도 있고 두 번 쓸 수도 있고 하여간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오늘날의 영어랑 점점 비슷해지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건져내야 할 가장 중요한 건더기가 나옵니다. 영어의 역사를 아니까 이 were를 보고 이제 여러분은 철자는 똑같이 생겼지만 뭐뭐이었다로 여러분한테 안 읽히실 겁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뭐뭐이었다로 안 보시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요놈 고향이 출신이 where에서 왔다는 걸 아니까 이게 똑같은 철자임에도 벌써 주어가 he인데 was가 아니고 were인 걸 보니까 이게 would be 뭐뭐일 것이다 라는 뜻임을 여러분이 이제 눈치채시게 된 거죠. 철자가 우연히 같을 뿐이지 사실은 이건 subjunctive입니다. 접속법인 겁니다. 따라서 현대 영어에서 우리가 보는 거 if he were 뭐 my father 아 저분이 나의 아버지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식의 영어에서 왜 were가 쓰였고 I wish that I wer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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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여기 왜 were가 쓰였는지 드디어 학생들의 질문에 여러분이 답을 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철자는 똑같이 생겼지만 이게 was were, I was, you were 뭐뭐이었다, 나는 뭐뭐이었다, 너는 뭐뭐이었다의 그 이었다의 were가 아니고 우연히 시간이 지나서 어쩌어찌 하다 보니 철자가 우연히 같을 뿐이다. 아, 이거하고 you were 직설법이죠. 이 직설법의 were와 이 were는 다르다는 거죠. 이거는 subjunctive의 were가 철자가 비슷하게 보일 뿐이다. 철자가 비슷하게 되었다 뿐이다라는 거죠. 이제 다르게 보이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느껴지시는 거죠. 이게 일 것이다. 접속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이 건져낸 아주 중요한 건더기입니다. 매우 중요한 건더기예요. 그래서 were가 이제 다르게 보이실 거고 그래서 이게 이놈은 I, he, you 가릴 것 없이 이렇게 쓰인다는 거죠. 이렇게 he, she, it 인데도 I인데도 were 이렇게 쓰였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접속법이라는 겁니다. 다른 철자죠. 직설법과 다른 구조인 겁니다. he인데도 were니까 이 굴절 세트가 동사의 모양이 변하는 세트 자체가 다르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별도의 법
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고 mood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고 그게 subjunctive mood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쓰였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16, 17세기에 가서 이거는 이제 셰익스피어의 텍스트에 다 나타나는데요. 셰익스피어의 텍스트에는 어떻게 근대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또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데 이게 he에서 were가 had로 바뀌게 되어서 이렇게 바뀌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괄호를 쳐야겠는데 하나 쓰이다가 두 개로 바뀌어 나가는 점이적인 이런 트랜지션이 있겠죠. 하여간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쓰는 영어를 왜 셰익스피어 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오늘날의 영어의 모습이 됐잖아요. 이제 he'd better, he had better 이런 구조가 쓰이게 된 겁니다. 역격이 주격으로 바뀐 것도 엄청난 변화였고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어떤 이것이 이런 상황이 이런 행동이 더 좋을 것이다 그에게 이건 말이 되지만 사실 이 중세의 이 영어 참 희한합니다. 그가 좋을 것이다. 그가 좋을 것이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에게 좋을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그에게 좋을 것이다. 원래 이 뜻인데 이게 주격으로 되니까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지 원인은 논리적 이유는 몰라요. 하여간 제가 보기엔 그런데 이 주격에 맞는 조동사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 had도 모양이 I had, he had 직설법의 have의 과거형 had랑 모양이 같을 뿐이지 이 were처럼 이것 자체도 접속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담긴 뜻은 그냥 가졌다가 아니고 이런 뜻 혹은 이런 뜻이 배어 있다는 겁니다. 가질 것이다. 그래야 이 주어 he랑 잘 어울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안에 담긴 뜻은 옥스포드의 설명에 따르면 이 he should 혹은 he would have or hold it better to do something. 이 구조인 겁니다. 즉 이제 이게 생략되어서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 요게 가목적 관계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it는 이제 어떤 애매한 it죠. 상황을 자기 주변의 상황, 자기가 처한 상황을 그러니까 make it 오늘날 우리가 쓰는 슬랭 make it idiom make it처럼 I got it처럼 자기가 처한 상황을 이렇게 하면 자기가 처한 상황을 더 좋게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 여기에 녹아 있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여러분은 왜 had better에서 had가 쓰였나를 이해하시게 된 겁니다. 요 뒤에 있는 동사 원형의 행동을 하면 자기 주변 상황을 it를 자기한테 더 유리하게 좋게 가지게 될 것이다. 그는 이렇게 생겨먹은 거예요. 이 역사가.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it가 안 쓰인 거죠. 안 쓰이고 그냥 관용적으로 언중, 언어를 쓰는 민중이 이렇게 쓰게 되었다는 거고 하나의 문법으로 굳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얻은 이 세 개의 이제 중간중간에 자잘한 변화가 있지만 크게 굵게 보면 이런 세 개의 큰 변화를 겪으면서 had better라는 조동사, 우리가 오늘날 조동사라고 부르는 신텍스적인 조합, had better, had best를 쓰기도 하는데요. 오늘날 새로 생기는 영어는 had best나 had better나 그게 그겁니다. 하여간 이러한 조합이 생기게 된 데에는 이런 1000년이 넘는 700년에 걸친, 800년에 걸친 변화의 역사를 거치면서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걸 공부하고 한번 살펴보면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철자가 똑같다고 해서 직설법인 게 아니다. 직설법과 철자가 똑같다고 해서 직설법인 게 아니고 우연히 철자가 같아졌다. 접속법이다. 직설법과 우연히 철자가 같을 뿐이다. 그래서 he were
he had, 이 had가 상황을 가지게 될 것이다. 상황을 가지고 싶다. 이 두 개의 뜻, would have의 뜻이 녹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영어의 그 문법, 이게 논리적으로 해명되지 않는 대부분의 그 영어의 신텍스는 사실은 영어의 역사를 살펴보면 다 보입니다. 매번 제가 그렇게 해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날 현대 영어에 녹아 있는, 그러니까 이거의 맛을 여러분이 이제 냄새를 여러분이 느끼게 된 것만으로도 큰 소득이라고 할 수 있고, 학생 중에 정말 호기심에 가득 찬 학생이 물었을 때 여러분이 이제 단호하고 확실하게 그 학생들을 영어의 세계, 영어학의 세계로 인도하고 설명하면서 부끄럽지 않은 선생님, 무조건 윽박 지르는 선생님이 아닌 좋은 영어 선생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호기심이 말끔하게 해결이 돼서 뭐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그런 강의였습니다.